최근 아트테크, NFT 기술로 제작한 미술품에 대한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미술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과거 부자의 전유물로 여겨진 미술품은 현대로 오면서 대중문화가 되었는데요. 예쁘게 꾸민 집을 보면 앙리 마티스나 데이비드 호크니 포스터가 하나씩 걸려있고 미술축제인 아트페어도 잇따라 흥행 중인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뿐 아니라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국제 아트페어 방문 인원은 닷새간 무려 8만 8천 명, 총 650억 원어치의 판매고를 울리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올해 미술시장 매출도 1조 원은 거뜬히 넘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미술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지금 가장 먼저 공부해야 할 예술가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1881년) 스페인 출신의 화가인 파블로 피카소,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꼽히는데요. 최근 그의 탄생 140주년을 맞아 열린 경매에서 11개 작품이 무려 1억 1천만 달러, 한화 약 1296억 원에 낙찰되었고 그중 붉은 오렌지 모자를 쓴 여자는 4050만 달러, 즉 한화 476억 원에 낙찰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살아생전에도 본인 그림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가로 아들이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하자 그냥 그림을 그려주고 작품을 팔지 않고 갖고 있다가 후손들에게 재산으로 물려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런데 흔히 떠오르는 피카소의 그림은 난해하고 괴상하지 않나요? 과연 미술 역사상 전설이라고 할 정도로 뛰어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술사 최초의 입체주의 작품으로 평가받는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이 작품을 보고 화가 조르주 브라크는 말했죠. 휘발유를 들이킨 다음 입으로 불을 뿜어내는 사람을 볼 때처럼 위협을 느꼈다. 입체주의란 3차원 대상을 여러 방향에서 본 모습을 평면적인 2차원 캔버스 위에 나타낸 화법으로 사물의 앞뒤가 동시에 그려지는 등 현실적으로는 공존할 수 없더라도 다양한 시점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전통적인 회화가 대상을 비슷하게 재현하는 데만 집중했다면 이를 깨부순 격이죠. 그림을 보면 작품 속 여자들과 물건들이 원근법을 따르지 않고 뒤섞여 표현되었는데요. 여자들의 몸은 분해한 뒤 다시 이어붙인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딘가 공격성이 느껴지기도 하죠. 특히 오른쪽 두 여자의 얼굴은 격렬한 선으로 그려짐과 동시에 무섭게 왜곡돼 있습니다. 거기에 알 수 없는 장소, 깨진 유리 조각처럼 들쭉날쭉한 배경이 어지럽고 불편한 힘을 더하고요. 작품 속 여자들은 창녀들이고 바르셀로나의 사창가인 아비뇨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그림을 시작으로 피카소는 입체주의를 계속 응용하고 발전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피카소가 활동하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 파리엔 폐쇄적인 미술 권력에 대항하는 움직임이 일었는데요. 전통에서 벗어난 주제를 쓰고 하나의 시점에 고정된 원근법에서 벗어나려 하고 실제 사물과 다르더라도 자유롭게 색깔을 택하는 시도 등을 통해 말이죠. 아비뇽의 처녀들은 이 모든 시도가 집약됐어요. 바실리 칸딘스키 등 다른 화가들은 여기서 큰 영감을 받아 아예 대상의 재현을 거부하는 추상미술로 가지를 뻗기도 했죠. 사실 너무 급진적인 시도였는지 그림이 처음 발표될 당시 많은 이들이 경악했어요. 화가 펠릭스 페네옹은 말했죠. 이게 뭐야, 차라리 캐리커처를 그려봐. 피카소는 한동안 그림을 화실 뒤편에 처박아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며 뒤늦게 혁신적인 화풍이라고 주목받았죠. 현재는 5에서 10억 달러, 약 5,500억 원에서 1조 1,000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나아가 피카소는 예술을 통해 인권을 외쳤습니다. 아비뇽의 처녀들과 함께 또 다른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 게르니카인데요. 가로 8m, 세로 3m 정도 폭의 대작으로 실제로 보면 압도감이 느껴질 정도로 큰 이 작품은 현재 파리 국립 소피아 왕비 예술센터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작품은 흑백 톤으로 흰색, 황토색 정도만을 사용해 비극적인 면을 강조했고 힘겨워하는 동물들, 아이의 시체를 안고 울부짖는 여인, 부러진 칼을 쥐고 쓰러져 있는 사람 등 전쟁터의 모습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내전에서 희생된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을 전하고자 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게르니카는 스페인 북부에 있는 작은 마을 이름입니다. 1937년 프랑코 장군은 히틀러의 도움을 받아 반정부 쿠데타를 일으켰죠. 장이 열리는 날, 전투기로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들을 공격했는데요. 평화로웠던 마을이 폐허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4시간,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처참히 목숨을 잃었습니다.
통탄한 피카소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림을 그렸죠. 나아가 한국 상황에도 주목했는데요.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으로부터 약 반년 뒤 피카소는 한국에서의 학사를 발표하죠. 그는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기사를 통해 소식을 받고 멀리서라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벌거벗은 여인들과 아이들, 철갑 투구를 쓴 채 이들에게 무기를 겨누는 병사들이 대조를 이루는데요. 그림 속 병사들이 미군인지 북한군인지는 명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그가 그림을 통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민간인을 나타내고자 했음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0대 때부터 잘나가는 화가 반열에 올라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피카소는 30대의 파리에서도 최고의 상류층만 사는 동네로 이사했죠. 하지만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뜰 때까지 창작혼을 불태우며 3만여 점에 달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입체주의에 이어 사실주의, 신고전주의 등 다양한 양식을 자유자재로 구사했죠. 그의 작품에 대한 열정은 조각, 도예, 판화까지 영역을 뻗쳤는데요. 동상암염소 제작을 위해 직접 동네 쓰레기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낡은 버드나무 가지로 짜인 바구니로 임신한 배를 만들고 우유단지로 젖을 만들었죠. 60대에 시작한 도자기는 수천 점을 빚어냈고 틈틈이 희곡과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건 그가 늘 새로운 영감을 찾아다녔기에 가능했습니다. 젊을 땐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기 위해 다른 예술가들의 그림을 따라 그리기도 하고 나중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아이들의 창작 방식을 따라하기도 했죠. 이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피카소는 유일하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위대한 천재로 손꼽힙니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과 왕성한 작품 활동이 맞물려 미술사의 한 획을 그었죠. 살바도르 달리는 젊은 시절 피카소를 찾아가 말했다고 합니다. 전 루브르 미술관보다 선생님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스티브 잡스 등 유명 기업인들도 가장 사랑하는 화가로 그를 꼽았죠. 여러분은 피카소의 그림 속에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남들과 다르더라도 꿋꿋이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펼치고 성공한 부자임에도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며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치열하게 노력한 예술가 피카소. 그가 삶으로 예술로 전한 메시지가 마음에 가다 울림이 됐길 바랍니다.